해볼게요. 라이브 커머스는 말 그대로 이거는 판단이에요. 우리가 라이브 커머스 말고는 생방송으로 팔지 않는 그냥 이커머스라고 그러죠. 네이버 이커머스는 네이버에서 장표를 이렇게 준비해놔가지고 내가 상품만 있다 그러면 내 상품을 거기다가 업로드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상품이 눈에 보이는 상품만 상품인 게 아니에요. 자기 어떤 내가 서비스할 수 있는 어떤 재화나 뭐 이런 것들도 다 상품으로 등록해서 할 수가 있어요. 간단한 예로 저는 이제 좀 강사잖아요. 이런 동영상이나 이런 걸 만드는 거를 알려주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다가 라이브 커머스에서도 할 수 있지만 이커머스, 네이버 이커머스에다가 나는 이런 내용을 이런 가격에 판매한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돈을 내고 강의를 듣냐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프로필이 되는 거보다 잘 넣어놔야지. 이 사람은 뭐 몇 년도에 뭐를 했고 몇 년도에 뭐를 해서 이런 실적을 냈고 이런 쪽으로 지금 뭐 수십 년 동안 했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프로필을 쫙 보고 사람들이 10만 원인지 만 원인지 100만 원이 될지 결정하고 자기가 클릭해서 이 사람이 알려주는 강의를 듣는 거예요. 강의를 라이브로도 들을 수 있는 거고, 아니면 기존에 돼 있는 우리 지금 유튜브 있죠. 유튜브는 어떤 사람은 그냥 무료로 다 보여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을 받고 보여주는 사람이 있어요. 자, 프로는 아마추어하고 프로가 다른 게, 프로는 돈을 받는 사람이고 아마추어는 돈을 안 받는 사람이에요. 그럼 나는 돈을 받고 유튜브 강의를 보여주겠다. 그런 사람은 프로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유튜브에다 올려서 광고비만 받는 사람. 이제 일반 사람. 라이브로 생방송으로 상품을 판매한다. 뭐 이런 정도만 이해하면 돼요. 자, 그럼 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하기 위해서 무슨 준비를 해야 되나? 내가 만약에 유튜브로 라이브 방송을 한다 그러면 유튜브에서 라이브 방송할 수 있는 자기가 자격 요건이 돼야 돼요. 뭐 100회 이상, 뭐 유튜브에서 이렇게 자기 어떤 영상을 올린 그런 실적이 있다든가, 아니면 구독자가 유튜브에서 활동했을 때 구독자가 뭐 1000명 이상, 구독자 어떻게 1000명씩 만들어야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하여튼 1000명 이상, 4000시간 이상, 1000명 이상, 4000시간 이상 본 흔적이 있어야 돼요. 시청자들이 와서. 그럼 그다음 구독자도 유튜브에 업로드 해본 적도 없는데 그럼 나는 못해네? 내가 못해요.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린 흔적이 있고 내가 PC에서 내가 이런 유튜브를 할 겁니다 라고 연락을 넣어주면은, PC에다가 연락을 넣어주면은 PC에서 인증을 해줘요. 이 사람 유튜브에다 동영상도 올린 경험이 있고 앞으로 계속 할 거구나. 이 사람이 진짜 만나고 전화 인증을 해요. 내가 핸드폰 번호 010 어쩌고저쩌고 넣으면 거기서 내한테로 와의 연락이 몇 번 눌러라. 그럼 내가 몇 번 누르면 당신이 맞군요 라고 인증을 해줘요. 그게 있어야 생방송이 돼요. 그럼 1000명? 나 없어. 1000명이 안 돼. 자, 걱정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1000명이 안 되는 사람은 또 안 되는데 그걸 이렇게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창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앱을 통해서 유튜브에 연결해서 생방송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네이버에서 나온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플리즘이요? 플리즘. 어느 분이 말하세요? 네. 플리즘. 네이버 플리즘을 하면은 바로 생방송이 돼요. 그래도 내가 유튜브에 올릴 흔적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거는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플리즘이라는 걸 통해서, 아니면 릴레이라는 걸 통해서, 아니면 OBS 스튜디오라는 게 있거든요. OBS 그런 스튜디오를 통해서 여러 가지 앱들이 있어요. 그런 앱을 들어가서 접속을 하면은 생방송은 가능해요. 제일 마지막 날
우리가 수업하는 제일 마지막 날 프리즘으로 이제 생방송하고 뭐 릴레이로 하고 OBS까지는 아마 못할 거예요. 프리즘 정도는 하고 네. 마지막 날 아마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상품 기획은 어떻게 하고 구성은 어떻게 하고 이런 거를 다 알려주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너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생방송 하려고 그러면 상품이라고 했네. 잘못했어요. 상품 기획하고 구성을 해야 된다. 네, 그런 거 정도만 그냥 알고 있어요. 구매 유도 전략이 뭐 셀링 포인트, 네, 스마트폰을 활용한 방송 기술 할 줄 알아야. 나 라이브 커머스 하고 싶어 그랬는데 스마트폰을 다룰 줄도 몰라. PC도 다룰 줄도 몰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PC 배우고 오셔야 되고 스마트폰 배우고 오셔야지 되는 거예요. 잘 하려고.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러니까 잘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 못하시는 분도 있어. 그다음 기죽지는 마시고 그냥 따라서 해다 보면 이론은 생략하고 바로 만드는 걸 배워서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 기간이 6번 만나는 거잖아요. 6번 만에 얼마만큼을 배우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본인이 노력을 해야 될 대신 여기서 배운 거 돌아서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죠? 여기 나가면 다 잊어버리죠. 여기서 듣는 거. 그래서 실습을 이제 본인이 여기 수업하고 그럴 때 내가 뭐 자르세요, 뭐 넣으세요, 뭐 넣으면 이야기 들으면서 한쪽 손을 이것도 보면서 이렇게 해가면서 이렇게 따라오셔야 돼요. 너무 또 어렵게 말하는 것 같아서 네. 라이브 커머스의 녹음 장비라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라이브 커머스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스마트폰 하나만 가지면 라이브 커머스가 되거든요. 다른 장비 하나도 필요 없어요. 하지만 더 좋은 음질을 낸다 그러면 이런 거 같은 무선 마이크가 있으면 훨씬 좋고 없어도 그만이에요. 이 상태로도 돼요. 이런 되지만 조금 더 좋은 음질을 낸다든가 그러면 이런 마이크가 있으면 좋고요. 그 다음에 영상은 무슨 예술이라고 했어요? 빛의 예술 했잖아. 그럼 조명을 해주면 훨씬 좋다는 거예요. 마이크, 조명. 그래서 장비 세팅에 마이크랑 조명.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스마트폰만 가지고 지금 가리키는데 나는 스마트폰보다 좀 더 좋은 걸 가지고 해보고 싶어. 그럼 DSLR 같은 거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스위처 걸어가지고 1, 2, 3, 4 카메라 해가지고 세팅해가지고 좀 더 퀄리티 있는 방송국 같은 느낌이 나는 아니면 홈쇼핑 같은 느낌이 나는 그렇게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라이브 커머스는 스마트폰으로 하는 걸로 권장해요. 왜냐면 DSLR이라든가 캠이라든가 뭐 ENG 카메라로 하고 화질은 좋고 좋지 않아. 좋지만 그게 네이버라는 회사의 서버를 부담스럽게 하는 거야. 용량을 너무 많이 차지해서.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스마트폰으로 해라 해서 라이브 코스를 스마트폰으로 하는 걸 권장해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요. 뭐 이런 뭐 진행 조건이 있어요. 3개월에 이건 좀 옛날 데이터네. 3개월에 200건 이상 200만 원 내면 이게 옛날 거예요. 이거 안 고쳤네. 네. 이거는 좀 달라요 지금. 3개월에 200건에 200만 원 이상 매출이 있는 사람은 라이브 커머스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네이버 스토어에서 판매를 한 경험이 전무하다. 그럼 못 하는 거예요. 라이브 커머스를 못 하는 거예요. 네이버에서요. 네이버 쇼핑 라이브 같은 경우는 여기는 판매자랑 구매자가 소비자가 판매자가 될 수 있고 판매자가 소비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라이브 커머스 좋은 게 그거예요. 전문적으로 물건만 파는 사람만 파는 게 아니라 소비자가 나도 여기서 물건 팔고 싶어. 그러면 사업자 등록 내가지고 스마트폰 놓고 그냥 하시면 돼요. 스마트폰. 일례로 이런 예가 있는데 가방을 파시는 분이에요. 가방. 매장을 가지고 있어요. 매장에서 가방을 팔고 있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사람이 매장으로 안 오잖아. 장사가 잘 안 돼. 뭐 지금 가물에 콩나듯이 와. 근데 어떤 분의 소개로 요즘 라이브 커머스가 대세인데 놀면 뭐했니 라이브로 이렇게 매장에서 그냥 해봐. 그랬더니 처음에 했는데 정말 팔리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것도 되네? 매장에서 오늘 하나도 못 팔았는데 라이브로 파는 거야. 하나도 못 팔아, 라이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욕심이 나가지고 한 번 하면 1시간이거든요. 방송할 수 있는 시간이. 1시간씩 계속은 할 수 있는데 1시간 단위로 끊어. 1시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침에 회사 나와가지고 그 가게 나와서 한 번 하고 그리고 퇴근할 쯤 돼서 또 한 번 하고 집에 가서 밤 8시, 10시 그 사이에 또 집에 거실에서 또 한 번 해서 하루에 3번씩 하니까 매장은 안 되는데 라이브로 막 이제 물건을 막 파는 거예요. 라이브. 그래서 라이브, 그러니까 내가 매장을 가지고 있고 내가 제품이 많이 있는데 이거 못 파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내가 만약에 배웠다, 내가 이거 할 줄 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소개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하나도 없다는 거. 사업자 등록증하고 통신판매 허가증만 있으면 돼. 사업자 등록증은 세무서에 가서 내가 내는 거잖아요. 야, 내가 1,000원어치를 팔았어. 1,000원어치를. 그러면 세금 1,000원어치에 대한 세금 내는 거야. 근데 하나도 못 팔았어. 그럼 사업자 등록 가지고 있지만 세금은 안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물건이 SNS에서 돈이 왔다 갔다 해서 물건을 팔고 사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검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사기꾼이 아니라는 걸 검증을 해야 돼. 그럼 그거는 관할, 구청에 가서 통신판매 허가증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쉽게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별도의 쇼핑 호스트가 필요 없다. 여러분들 쇼핑 우리 TV에서 하는 걸 홈쇼핑 이런 거 보면 여자들이 남자들이 막 멋진 그런 모델 같은 사람들이 막 현란한 말솜씨로 막 이렇게 물건을 팔잖아요. 그죠? 물건을 파는 거는 방송이 라이브가 아니라 그거는 녹화 방송이야. 아니면 2시간을 녹화해서 편집해가지고 1시간을 내보낸다든가 몇 시간을 녹화해서 30분을 내보낸다든가 그러는 거예요. 라이브 커머스는 말 그대로 생방송이에요. 1시간 방송이면 1시간부터 1시간 동안 내가 잘못해도 그게 그대로 방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사람들이 신뢰를 해, 신뢰. 저 사람이 사기꾼같이 생기지 않았네. 근데 좋은 제품을 파네. 그 대신 뭐냐면 정말로 좋은 제품이어야 돼. 자, 내가 집에 재고가 뭐 10년 동안 안 팔리게 남아있어. 그런 건 안 팔려요. 10년 동안 안 팔리게 팔리겠어요? 최근에 만든 질 좋은 제품을 내 이름을 걸고 판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내 이름을 걸고 팔지 않으면은 그거는 라이브 커머스로 성공할 수가 없어요. 중국의 왕흥 같은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1년에 팔아도 못 파는 거를 1시간 만에 팔아버려요. 1시간 만에 막 몇십억을 팔아. 가능해요? 이게 상상으로도 안 되는 경우 어떻게 몇십억을 팔아. 1시간에 몇 억을 팔아. 10분에 몇 억을 파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는 왕홍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물건을 잘 파는 인플루언서. 우리가 말하는 인플루언서. 그런 사람들은 물건을 너무 잘 팔아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이제 뭐 상품을 이제 런칭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광고를 제작해가지고 광고를 제작해서 런칭을 하면 안 팔리는데 중국 왕홍이 1시간 동안 라이브 커머스로 팔면은 그게 그냥 10분 만에 다 완판이 되는데 완판 다 팔려버리는데 그 정도로 이 왕홍의 이 세요. 저는 이제 예전에 방송도 했지만 홈쇼핑도 해봤거든요. 홈쇼핑 PD도 해보고 해봤는데 이제 정말 이렇게 식품을 많이 판다. 식품을 판다 그러면 옛날에는 유태종 박사님이라고 있었어요. 그분이 우리나라 식품계에서 최고야. 그러니까 유태종 박사 이름만 걸어놓고 저기 홈쇼핑을 하면 이건 그냥 대박인 거야. 이 사람이 인정한다고 했으니까. 거기다가 유태종 박사가 인터뷰만 해도 대박인데 유태종 박사라는 분이 홈쇼핑 스튜디오에 나와서 같이 생방송을 한다거나 녹화 방송을 한다고 그러면 홈쇼핑을 만든다고 그러면 이건 정말로 대박 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옛날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잘 이렇게 어수룩했어. 여러분들도 다 TV에서 홈쇼핑 이렇게 해서 물건 사보신 적 있죠? 지금은 뭐 당연히 다 하지만 옛날에는 지금같이 그런 대기업이 홈쇼핑을 하지 않고 홈쇼핑 채널이 동네에 그 전파사나 아니면 케이블 방송 그런 데서 팔았어요. 동네 케이블 방송에서. 그러니까 정말 물건 같지도 않은 물건을 싸다는 거로 그냥 파는 거야. 싸게 박리담에. 만약에 이런 거 이제 정보를 보호해야 되는데 하여튼 만약에 1,000원짜리를 물건을 판다. 1,000원짜리를 내가 홈쇼핑에서 판다고 그러면은 1,000원짜리 원가가 얼마일 것 같아요? 100원. 네? 100원. 100원? 그거죠. 그게 600원? 많이 아시네. 아, 600원은 아니에요. 자, 홈쇼핑 회사에서 50%를 가져가, 50%를 넘게 가져가. 그러면 1,000원짜리가 있다 500원이 되죠. 그럼 생방 그 방송을 만드는 사람은 그 사람도 또 반을 가져가야 돼. 그럼 5,000원에서 또 반을 하면 2,500원이잖아. 2,500원보다 더 낮아야 여러분들이 1,000원짜리를 사는 거예요. 아니, 10,000원짜리를 사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내가 1,000원이라고 얘기했었구나. 그러니까 100원이라고 그랬잖아요. 100원보다 좀 높지만 200원에서 100원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그렇게 엄청나게 싼 거예요. 근데 그렇게 싼 거를 사람들이 그래도 안 사. 왜 안 사? 우리는 문화가 무슨 문화가 있어요? 우평, 깨평, 뭐라 그러지? 덤 문화가 있잖아요. 덤을 뭘 쳐야 돼? 1,000원짜리 하나 팔면서 거기다가 덤을 얹어주는데 그 덤이 1,000원보다 더 비싼 걸 줘. 이게 말이 돼요? 상상이 안 되잖아. 1,000원짜리 하나 사는데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 1,000원보다 더 좋은 거를 사은품으로 주냐? 그래서 이 본래 살라고 싶은 것보다 사은품이 욕심이 나서 사는 사람이 있을 정도였어요. 그 사은품이 다 중국제였어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이해가 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방송을 만들어서 하면서도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이런 돈이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근데 장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유통을 하시는 분들은 그게 이제 이번엔 믿져도 다음에는 또 이렇게 대박이 날 수 있다는 해서 했는데 돈을 정말로 이렇게 갈뿌리로 굵을 정도였어요. 돈을. 그러니까 무지막지하게 버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이 유통업계에서 무슨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니야. 그냥 뭐 요만한 손지갑 같은 거 하나 들고 다니는 그냥 평범한 영업사원이야. 그런 사람을 우리는 뭐라 하냐면 벤더라고 그래요. 벤더. 유통해서 이렇게 상품을 주고 파는 건 내 손에 상품이 없지만 이 사람 거를 여기 있는 걸 여기다가 이동만 시켜주고 그냥 돈 버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벤더라고. 그러면 아무나 벤더하면 그런 돈을 벌까요? 제가 이제 프로덕션 하면서 이제 벤더들이 만들어주는 영상을 우리가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벤더들한테 만들어주는 영상이 보통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대 영상 하나 만들어주는데 2, 3분짜리 하나 만들어주는데 2,000에서 한 3,000 그 사이에요. 근데 우리가 만들어주는 2,000, 3,000만 원짜리 가져가서 이 사람은 2억을 벌어. 벤더는. 그러니까 만들어주는 사람 입장에서 뭐예요? 야, 우리도 해면은 2억 벌겠구나. 2천만 원 벌 게 아니라 우리도 2억 벌겠다. 그래서 제작하는 사람이 제작도 하고 이것까지 다 남는 것 같아잖아. 해봤는데 제작하는 사람은 끝나야지 안 돼. 왜 안 되냐면 거기도 노하우가 있는 거예요. 벤더들만 가지고 있는 그런 노하우. 이상한 말을 했는데 네, 맞습니다. 홈쇼핑은 지금 우리가 라이브 코스 하는 거는 홈쇼핑 하는 거를 모바일로 스마트폰으로 이제 방송하는 거 이런 거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제
홈쇼핑하고 스마트폰으로 하는 거지만 완전히 다르게 보면 소통을 한다는 거야. 홈쇼핑은 소통이 안 돼요. 왜냐면 몇 시간 찍어가지고 한 시간을 만들어서 내보내는 거라 그랬잖아. 라이브 커머스는 바로 보면서 그거 이제 만약 의상 옷을 판다. 근데 옷이 빨간, 파랑, 노란 게 쫙 걸어놨어. 내가 지금 빨간색을 한번 딱 입어봤어. 그랬더니 소비자가 그 옆에 있는 노란색은 사이즈가 어떻게 돼요? 그거 한번 입어보세요. 그럼 바로 그 입어서 이렇게 자 디테일 한번 보여주세요. 이러면 바로 뒤 보여주고 이러면서 소비자가 바로 가서 댓글을 달면서 좋아요. 그거 그럼 구매할게요. 막 이러면서 팔 수 있는 게 라이브 커머스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조선일보에서 그런 기사를 봤어요. 그때는 이제 라이브 커머스라고 그러지 않고 중국에 있는 VJ들이 우리나라에 VJ가 있을 때요. 아프리카 TV 이런 데 VJ가 나와서 막 이렇게 먹방하고 막 이럴 때야. 근데 중국에 있는 VJ들이 동대문 시장에 와서 방송을 하면서 물건을 사간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에서 신기했던 거야. 중국은 그냥 활발하게 했던 어떤 유통 하나의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중국이 인구가 많잖아. 그래서 라이브 커머스 하면서 그 집에 있는 제품을 그냥 다 몽땅 다 가져가 버린대. 우리는 사면 요거 살까 고르다 하나 사잖아. 걔네들은 그냥 그 안에 있는 걸 다 가져가 버린대.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그냥 스마트폰 가지고 이렇게 옷이 있다 그러면 스마트폰 가지고 옷을 이렇게 비춰줘. A, B, C, 빨간색, 노란색, 하얀색 이렇게 비춰줘. 그리고 거기 앞에서 떠들어. 내가 입어보고 막 얘기하는 거를 사람들이 그 사람을 신뢰하고 그걸 다 사갈 정도로. 그게 한 3년 전 뭐 그런 정도 됐던 거예요. 조선일보에 나왔을 때가.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라이브 커머스로 지금 엄청 커지고 있잖아요. 자, 라이브 커머스의 매력은 어설프고 솔직한 게 매력인 거야. 아주 말 잘하고 막 그냥 이렇게 하면은 사기꾼 같아. 근데 사장이 어눌해가지고 말도 잘 못하면서 진실되게 얘기하면 그걸 사람들이 믿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호스트가 아니더라도 쇼핑 호스트가 아니더라도 사장이나 그런 사람들이 그냥 나와서 해야 되는 거야. 사업자 직접 라이브 커머스 할 수 있대. 이런 정도만 하고 그냥 뒤에 좀 많이 있는데 이거를 다 하면 그냥 1시간이라도 그냥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 정도로 생각하고요. 실제 만드는 걸 한번 제작하는 거. 영상을 먼저 볼게요. 자, 우리가 라이브 커머스로 다운을 판다면 라이브 커머스로 모니터를 판다 보이면 이런 정도 영상을 만들어서 같이 띄워주면서 이렇게 소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그 새성남 물산이라고 우리나라의 모니터를 거의 다 이렇게 하는 회사에서 만든 영상인데요. 모니터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새벽부터 모니터를 찾기 위해서 분주하게 돌아다니는 거를 보여주나. 똑같은 오리인데도 국민은 뭐 대단하나 쉬운 데서 사는 오리가 뭐 더 털이 좋은지 그래서 그 소개를 하는 거예요. 좋은 털을 만들기 위해 품질 좋은 알을 선별하는 작업을 중시하고 있었다.
다 동영상으로 만들지 않고 사진을 중간중간에 넣어서 동영상을 부화된 놀이들은 다시 한번 선도 작업을 거친다. 이곳은 최첨단 설비를 자랑하지는 않지만 그들만의 노하우가 있다. 지금 나레이션을 하는 사람은 성우가 아니에요. 우리에서 털을 뽑는 PD예요, PD. 세척과 장거리 PD가 요즘은 목소리가 좋은 성우만이 쓰지 않아요. 이름이 있는 뭐 방송 DJ라든가 뭐 탤런트라든가 뭐 PD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라이브 이렇게 나레이션을 넣기도 해요. 바빠진다. 냄새는 합격이면 털 날려 다운로를 테스트한다. 한 번의 계약으로 1년간 납품할 회사를 정하는 일이라 재확인을 반복하고 다시 한번 공정 모습을 살핀다. 그들의 작은 모습과 우리나라 쌀 수매할 때 보고 쌀 푸대기 쌓이면서 이렇게 뭐 타면이 쌀 주지 않나 그런 식으로 다 돼 있는 쌓여져 있는 거를 손으로 탁 하면은 구멍이 나 거기서 철을 한 줌을 뽑아가지고 중돌릴 틈도 없이 이루어진 미국 사우스다코타주 북동쪽 끝에 있는 로버츠 카운티의 행정 중심지 가장 큰 도시 시세타. 이거는 이제 다큐멘터리식으로 만든 상품 소개인 거예요. 모니터를 질 좋은 모니터를 어떻게 우리가 채취했는지 이런 걸 보여주면서 소비자들한테 신뢰감을 주는 거예요. 소비자들한테. 그러니까 여기 이제 멕시코 아니 미국하고 캐나다 얘기는 그런 데인데 굉장히 엄청 넓어. 우리나라 지금 소규모가 아니라 이 우리들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넓은 데서 방문합니다. 거위털을 뽑는 기계가 멈춰져 있는 것은 1년 중 정해진 날에만 거위를 잡는 그들만의 규칙과 문화 때문이었다. 오리털의 무슨 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행복하게 만들어서 뭘 한다는데 그건 이제 그냥 말장난인 것 같고 오리털을 만들기 위해서 오리를 키우는 게 아니거든요. 오리털은 오리 고기를 먹기 위해서 잡고 난 다음에 그냥 부산물일 뿐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내가 포장을 어떻게 했느냐. 다시 세 번째 방문할 회사를 향해 이동한다. 이번에 방문할 곳은 캐나다의 밀회. 또다시 장시간의 이동이 예상된다. 이제 다큐멘터리 같은 이제 홍보 영화는 과정 뭐 길에서 무빙, 자동차 무빙 이런 현지 어떤 이런 거를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보여줄 필요는 있어요. 집단 생활을 하고 있는 제품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털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런 털은 어떤 사람이 만들까? 그들의 화이트부스 사용법은 독특했다. 사료 공장이라고 착각할 정도의 시설들을 갖춰놓고 거위들의 사료를 자체 생산하고 있었으며 그것은 판매 목적이 아닌 100% 본인들이 사용하기 위함이었다. 이 영상을 처음에 만들
때의 기획은 다큐멘터리 영상을 만든 기획이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촬영 자체가 기획을 해서 만든 게 아닌 것이야. 뭐하러 이걸 왜 여기 촬영해서 가냐면 브로셔에서 사진을 찍으러 거예요. 사진 찍으러 가서 촬영을 했는데 촬영한 거 보니까 동영상으로 만드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서 사진대로 브로셔를 쓰고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이제 활용하게 된 거예요. 친구가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그럴 때 와이스 마이크라도 있으시면은 이렇게 좀 더 좋은 소리를 잡아낼 수 있는데 사진 찍으러 갔을 때는 이 카메라 가지고 사진 찍으러 갔을 때는 영상이 오디오는 조금 딸리죠. 이번에 방문한 회사는 핑콜은 가족들이 여러 대에 걸쳐 운영하고 있는 우리 회사다. 나이아가라 폭포 같은 거 보이고 막 이런 거는 이 작업하는 모습에서 관광하러 갔다가 편집할 때는 오리터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헬기 타고 이동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 거죠. 핑콜은 지역의 특성상 실내에서 키워야 하는 만큼 두부의 토법으로 냄새를 나지 않게 하고 맛있는 사료로 보다 좋은 환경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역시 모든 공정 과정을 하고도 다시 한번 털의 냄새를 맡고 가벼움을 테스트하고서야 직선을 그린다. 이들의 여정도 마지막을 향해 달리고 있었다. 샌프란시스코 여행하면서 이 찍은 거를 어떻게 녹여내냐면 이런 좋은 털을 찾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보여주는 것 같지. Very nice. Not too hot, not too cold. Humidity's good. No hot days, no freezing. It's very nice. 그리고 여기 누구 못지않게 화이트부스다운 위에 노력하는 이들이 있다. 항상 연구하고 도전하고 실험하는 그들이 있기에 우리의 겨울은 언제나 따뜻할 수밖에 없다. 지금 이제 이 내용이 이렇게 나레이션 무엇이 그들을 이 먼 곳까지 흥거롭게 오게 했을까? 자막은 이제 이곳에 내 혼자 푸는 것 어쩌고 구성을 할 때 미국으로 이제 털을 찾으러 가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미국으로. 그러니까 털이 미국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도 있는데 외국에서 가져오는 털을 더 선호하는 것 같아. 미국에서 가져오는 털을요. 질 좋은 털을 아까 이 그림에서 보듯이 질 좋은 털을 만들기 위해서 뭐 거위를 이렇게 노지에서 이렇게 뭐 조금 공간에서 사육하지 않고 넓게 해서 우리들을 행복하게 해서 잡은 오리털이 굉장히 좋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사실이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오리고기 잡은 데서 나온 그냥 부산물일 뿐이에요. 그렇지만 내가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오리털이 대단한 오리털이 되는 거야. 고기 먹기 위해서 남은 그런 부산물이라는 거야. 우리나라도 예전에 재래시장에 가면은 닭 잡는 거 보신 적 있죠?
안 보셨나 봐. 막 닭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무슨 통에다 집어넣으면은 지가 막 푸터덕거리다가 기쳐 떨어져. 좀 뜨거운 물에다가 슉 넣었다가 무슨 이렇게 탈수기 같은데 이렇게 막 빙빙 돌리는 데서 뺐나 아니면 자고 뜯었나 하여튼 털을 뽑아서 털을 버렸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안 버려 그런 털을. 그거를 수거해 간 사람이 다 가져가서 이렇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무엇이 그들을 이곳까지 오게 했는가 아까 보셨듯이 자동차 타고 이제 미국으로 이제 가는 거. 그들이 원하는 것은 오직 파이트, 덕다운 1년 동안 믿고 뭐 다운에서 찰 수 있게 뭐 기대해 본다. 이러면서 자동차 타고 가는 시인이 뭐 20초, 30초 이렇게 쭉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옆에 인디아나주 뭐 표지판이 보이고 뭐 이런 길을 따라서 가죠. 새벽 갈대밭을 거닐고 오리들이 생활하는 환경을 몸으로 느끼며 아침을 맞이했다. 바닥에 떨어진 깃털도 놓치지 않고 다운볼 테스트를 해본다. 조그만 이렇게 연못같이 호수 같은 데서 그러니까 오리털을 찾으러 온 사람이 그 언덕 밑으로 이렇게 쫙 올라오면서 물안개가 쫙 껴있는데 물안개 쫙 이렇게 올라오면서 바닥에 깃털들이 많이 쫙 있었잖아요. 여기 깃털들이 바닥에 있다는 건 뭐예요? 여기에 야생이들 오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는 없죠. 그럼 어떻게 바닥에 깃털을 우리가 한 자루 가져가서 거기다 다 뿌려. 네? 저기다 호수 같은 데다 다 뿌리고 이제 거기 올라와가지고 자, 여기 와서 딱 쓰세요. 해가지고 이제 쓰는 것까지 연출해서 다 잡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도 또 다운볼 테스트를 하잖아. 바닥에 떨어져 있는 털을 주워가지고 야, 캐나다에 있는 우리는 집이 참 좋구나. 이게 털을 막 흔들어서 바람에 날려야 이게 좋은 거래요. 이제 다운볼 테스트를 해요. 뭐 그런 걸 하는 거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뭐예요? 스토리텔링을 하는 거야. 소비자들한테 이 털은 거위털, 오리털, 거위고기, 오리고기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털만 기억하게 있는 털, 질 좋은 털 그런 걸 해서 이렇게 전문가 같은 사람이 오리털 막 냄새도 맡아보고 막 손으로 바닥에 비비기도 하고 이런 거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 온몸으로 느끼면서 아침을 맞이했다. 자, 오리를 찾으러 가는데 왜 꼭 새벽 갈대밭을 가야 돼? 네. 제가 거기 갔을 때 거기에 갈대밭이 있는지도 몰랐고 가보니까 갈대밭이 있길래 야 내일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촬영을 하자. 그래서 해가 뜨기 전에 새벽 갈대밭을 거닐고 우리들이 생활하는 환경을 이제 시각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거지. 오리 찾으러 간 사람이 꼭 새벽에 가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근데 뭐야 시각적으로 좀 신선하고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좋은 털을 찾기 위해서 이런 팀들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좋은 털을 가져온다. 뭐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컨셉으로 가는 거지. 스토리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야. 제가 이게 다큐멘터리를 만들어간 영상을 찍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고 처음에 얘기했어요. 사진 찍으러 갔다가 사진 당연히 찍는 거 사진 찍고 이거를 영상화 시키면 훨씬 더 낫겠다. 다큐멘터리 하면 그렇게 해서 다큐멘터리로 만든 거예요. 바닥에 떨어진 깃털 뭐 다운 테스트하고 그다음에 아미시가 여러분은 다큐멘터리 아마 봤을 거예요. TV에서 그 전통으로 사는 그러니까 유러피안들이 미국으로 이주해 와가지고 100년 전 모습으로 지금까지 사는 거야. 100년, 200년 전 유럽 사람들이 그 복잡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 마을이 다 그래요. 우리나라 같은 데는 어딘가 그런 데 있죠? 안동에 있잖아. 그 마을. 하회 마을. 네. 남양성인가 말이죠. 그런 데 같이 하회 마을이 외국 사람들 눈에는 막 초가집 있고 막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현대에 살지만 좀 다른 것 같은 신선한 느낌을 가진단 말이야. 우리가 봤을 때도 아미시라는 동네가 그
그렇게 옛날 200년 전의 모습을 지금까지 뭐 이상한 모자 쓰고 이렇게 음식을 팔아 음료수를 하나 팔아도 아미시에서 파는 건 비싸요. 유기농인 거야. 그러니까 우유도 소를 키우는 우유도 얘네들 뭐 이렇게 해지하고 방목해가지고 질 좋은 젖을 판다 그래가지고 더 비싸. 뭐 음료도 그렇고 뭐 고기 이렇게 음식도 모든 게 다 비싸. 뭐 때문에? 요 아미시라는 이 단 하나 때문에. 아미시가 그러니까 아미시 동네에 위치해 있는 컬버덕 다운 거기서 좋은 털을 말기 위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이 컬버덕 다운이 그냥 오리털을 가공하는 집 이렇게만 보여줘도 되는데 굳이 아미시가 사는 동네에 있다는 거는 굉장히 천연 이렇게 좋은 질 좋은 뭐 이런 거를 소개하기 위해서 이제 요걸 넣은 거죠. 아미시. 그다음에 이제 뭐 우리 작업하고 뭐 이런 건 뭐 첨단 시설을 자랑하진 않지만 그들의 뭐 오리털의 뭐 노하우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브릿지로 가는 길, 숨 돌릴 틈도 없이 이동하는 곳은 미국, 사우스 다코타, 북동쪽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제 브릿지로 이제 자동차가 이동하면서 이제 계속 보여주는 거죠. 비행기 타고 가서 어떤 동네, 자동차 타고 가서 어떤 동네. 이쪽 컨텐츠에서 이쪽 컨텐츠로 넘어가기 위해서 브릿지를 다 자동차 타고 이동하는 거. 그 이동하는 게 저는 이제 다큐멘터리를 오래 했었기 때문에 이동하면서도 눈에 보이는 걸 놓치지 않는 거지. 저기 뭐가 나온다 그러면 빨리 카메라 켜가지고 다 기록하기. 차 안에서 기록하고 차 수업시켜서 내려서도 기록하고 이러면서 기록을 해서 다큐멘터리 할 때 이제 그런 게 필요해요. 끝없는 지평선을 자랑하는 곳에서 거위를 방목해 키우고 있는 슐츠라는 회사에 도착했다. 근데 이제 정말로 끝이 안 보일 정도로 정말로 넓은 땅이에요. 걔네들 땅들은. 그런 데서 거위가 그냥 막 그 동네가 다 하얘. 거위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거를 이렇게 풀샷으로 전경을 보여주면서 또 이제 타이트하게 이제 거위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뭐 이런 거를 내가 어떻게 영상화 시켜서 내 눈에 보이는 거를 어떻게 영상화 시켜서 시각화해서 미적으로 담아내야지. 미적으로 담아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야, 저 털은 우리나라에서 잡은 오리털하고는 다르구나.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위털하고는 다르구나. 자, 거위털도요, 오리털도 중국산 거위하고 캐나다산 거위 가격이 달라요. 중국산 거위하고 캐나다산 거위. 아마 여러분 겨울에 헝가리 거위털이라는 걸 많이 신문에서 본 적이 있을 거예요. 헝가리 거위털. 큰 이런 아웃도어 회사들이 광고를 헝가리산 오리털이라고 헝가리자를 넣어요. 헝가리. 그게 좀 털이 더 좋다라고 이제 선전을 하는 거예요. 헝가리라는 단어 하는 거 가지고. 그리고 더 비싸게 팔아요. 헝가리 털로 만든 뭐 우무, 헝가리 털로 만든 무슨 잠자는 무슨 침대 이런 거요. 그런 것들을 잘 중간중간에 이제 소개하는 여기 써놨네요. 거위들에게 친환경적인 생활 환경을 위해서 녹색 자연을 추구한다. 요즘 많은 사람들한테 이게 좀 먹히는 거잖아. 친환경적인 거. 똑같은 오리고 똑같은 거위인데 뭐가 친환경적이야. 오리한테도 스트레스를 안 주면은 고기 질이 좋아지고 털도 윤기나고 뭐 같은 그런가 봐요. 그런 거를 이제 해서 녹색 자연을 추구한다. 비닐하우스가 아니라는 거를 이렇게 강조하잖아요. 비닐하우스가 아니다. 방목을 함으로써 거위들에게 행복함을 주고 있다고 자부한다. 이런 게 스토리텔링인 거예요. 그냥 오리털, 질 좋은 오리털이라고 해서 판매해도 되겠지만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서 하면은 더 많이 팔린다. 소비자들이 더 좋아한다.
이렇게 해서 지금 아까 영상 보았듯이 영상 라이브 컴스는 이제 라이브 컴스에서 내가 스마트폰 하나 놓고 얼굴만 이렇게 보고 자 오늘은 그 캐나다에서 온뭐 거위털로 만든 뭐 잠바 아웃도어 잠바를 뭐 소개하겠습니다. 자 이 모니터는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제 막 설명을 하면서 배경에는 이런 장엄한 그런 막 우리가 막 난리치고 막 징그러워가지고 막 이런 난리치고 이런 거를 보여주면서 내가 라이브 하는 거하고 뒤 바탕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하는 거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영상이 필요하다. 그러면 내가 제작하면 되잖아. 내가 할 줄 안다면. 근데 내가 제작할 줄 안다고 내가 제작하라고 권하고 싶진 않아. 왜냐면 다 전문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해보면 알겠지만 다 전문가가 있어. 전문가의 손길이 훨씬 잘 만든다는 거야. 내가 할 줄 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제가 만약에 식당을 하고 싶어. 내가 그 한국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오늘 빨리 조리사 자격증 따야겠네. 근데 그때 조리사 자격증 따가지고 식당 하면 그 식당이 잘 될까요? 맛을 낼 줄 알아야 되잖아. 주방장, 셰프 막 10년, 20년 된 베테랑들을 데려다가 해도 되는데 굳이 내가 이제 깍두기 쓸고 막 이거 뭐 1cm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해서 그거 따가지고 그거 걸어놓고 그거 하는 거는 정말로 아마추어적인 생각이야. 사업가, 비즈니스가 아니라. 비즈니스 하는 사람은 내가 서울대학교 안 나와도 서울대학교 머리 좋은 수재 데려다가 회사 차리면 되는 거지. 내가 이걸 할 줄 알아야 회사 차리나? 그런 차이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알려주고 그러는 거는 라이브 커머스 하세요. 왜냐면 우리 수업 컬이 있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라이브 커머스 만듭니다. 그런 걸 알려주는 거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정말로 내가 라이브 커머스 하고 싶다 하되 거기에는 마케팅을 담당하는 사람도 필요할 것이고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는 사람도 필요할 것이고 많이 필요해요.